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뭔가를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보셨지만 여기에 constraint layout이라는 말이 나오죠. 몇 가지 레이아웃들이 있어요. 근데 레이아웃이 뭐냐면 화면 배치 방법입니다. 이 constraint layout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배치를 해요. 그 뷰들을 상대적으로 배치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무조건 배치하는 방식.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쉬운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에 배우실 때는 화면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으면 지금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이 constraint 레이아웃이 좋은데요. 근데 좀 더 그냥 쉽게 배치를 하고 싶으면 리니어 레이아웃도 좋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일단 화면을 바꿔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여기를 디자인으로 가서요. 이 왼쪽에 보면 자, 화면 찍어볼게요.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constraint layout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거를 지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하고 우클릭을 하시고 constraint layout에서 우클릭을 하고 여기서 컨버트 뷰를 눌러볼게요. 컨버트 뷰 누르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꿀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한번 바꿔서 어플라이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텍스트를 가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바뀌었죠. 리니어 레이아웃. 아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바꾼 겁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또 해서 또 컨버트 뷰에서 아까 처음에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었잖아요. 이거였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리니어로 바꿨던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했고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상태 일단 안녕하세요 지울게요. 클릭하고 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버튼 하나 올릴게요. 자, 버튼을 하나 끌어다 놓으면 배치가 되죠. 버튼을 놓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끌어 놓을게요. 그러면 버튼이 이게 가로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 여기 보면 가로하고 가로 배치라고 돼 있죠. 이게 가로 세로가 있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여기를 버티컬로 바꿀 거예요. 버티컬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다시 지울게요. 뷰들 지우고 리니어 레이아웃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버튼을 하나 올리고 또 올리면 계속 밑으로 배치가 되는 거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버튼을 배치를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컨버트 뷰였는데요. 컨버트 뷰를 여기서 컨버트 뷰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꿨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꿨고요. 거기서 오른쪽에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바꿨습니다. 새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버튼을 하나 일단 올려보자는 거죠. 버튼 하나 올려서 지금 첫 번째 버튼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게 중요한 게 ID가 중요합니다. ID가 코드하고 이 XML하고 서로 링크가 되기 위해서는 ID가 필요해요. 그래서 버튼의 ID를 버튼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에다가 이미지 뷰 이렇게 눌러보고 이 버튼 누르면 그림을 한 장 띄워보려고요. 그리고 이 온클릭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버튼에 들어가서 텍스트에서 하는 게 좋아요. 텍스트에서 지금 ID가 버튼 7로 되어 있는데 버튼 1 이렇게 하고요. 텍스트에다가 이미지 뷰 하고요. 그리고 이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온 치면은 온 클릭이란 말이 나와요. 엔터 하고 온 클릭 이걸 좀 이따가 이제 코드에다가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로 갈게요.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 onCreate이죠. 자, 여기 onCreate 메소드가 있고, 자, 이거랑 맞추면 되는데,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onClick이라는 게 누르면 이벤트를 건 거예요. 그러면 onClick이라는 메소드로 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코드에 가서요.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아직 뷰를 안 만들어서 파일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건 뭐냐면 버튼을 클릭할 때 이제 호출되는 코드란 얘기죠. 아까 여기 M1 클릭하고 여기 M1 클릭을 맞춰 놓으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여기에 제가 이거랑 맞출게요. 뷰라고 할게요. 그 버튼 1번 누르면 이미지 뷰 데모라는 클래스를 실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 이 com.example.ex01 여기서 new activity를 클래스가 아닙니다. activity하고 액티비티 종류가 많은데, 자, new 액티비티 중에서 empty 액티비티로 할게요. 아무 기본 비어 있는 거죠. empty 액티비티. 자, 이렇게 하고 클래스 이름을 이걸로 해요. 이미지 뷰 데모. 네, 이미지 뷰 데모인데요. 항상 클래스하고 레이아웃 XML하고는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게 좀 너무 기니까 앞에 제가 이제 이름을 액티비티 언더바는 뺄게요. 빼고, 그럼 이미지 언더바 뷰 언더바 데모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피니시. 네, 이렇게 하면 자바 코드랑 XML이랑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바 코드 만들어졌고요. RES의 레이아웃에 가보면 XML도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기본 코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 뷰에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미지를 한 장 띄울 거거든요. 자, 디자인에 가서 이게 약간 좀 화면이 좀 작게 보이면 이렇게 창들을 좀 닫아주면은 좀 크게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화면 배치인데, 자, 여기서 그 왼쪽에서 이미지 뷰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 뷰. 이 이미지 뷰하고 먼저 이미지를 한 장 좀 넣어야 됩니다.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자, 이미지가 우리 아무 이미지나 좋아요. 아무 이미지나 좋은데 PNG, JPG, GIF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예, 아무 이미지나 좋으니까 좀 준비해 주세요. 아무 이미지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중에서 뭘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자,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 자, 우리 프로젝트에 드로우블이라고 보일 거예요. RES 밑에 드로우블. 네, 거기다가 컨트롤 V 할게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OK 누르게 되면은 파일 네임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변수로 처리가 되는데 중간에 이제 대문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문자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이게 안드로이드 내부 규칙에 의해서 OK 누르면 지금 pru.jpg가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 뷰를 끌어다가 배치합니다. 자리를 잘 잡으세요. 자, 일단 자리 잡는 좀 이따 하고, 이미지 뷰 갖다 놓은 다음에 저 이미지 뷰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출력할 거냐,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프로젝트에 보면 프로젝트 탭을 눌러보면 여기 지금 방금 추가한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얘를 OK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죠. 사이즈를 조절을 할게요. 네, 적절하게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고, 사이즈 이렇게 조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지금 밑줄이 빨간 줄이 그어졌잖아요. 그럼 디자인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이쪽에 보면 이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으면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다른
뷰에 상대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라서요. 위치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상하 좌우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수직 방향 최소 1개, 수평 방향 최소 1개. 그래서 그 위나 아래 중에서 1개, 좌우 중에서 1개를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있는 데다가 더블 클릭을 하니까,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연결이 점선돼 있는 데는 연결이 끊어진 거고, 실선돼 있는 데는 연결이 된 건데요. 제가 다시 X, 처음에 X 눌렀어요. 이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연결되죠. 더하기 눌러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 그러니까 위아래 중에 1개, 좌우 중에 1개, 4개 다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배치한 다음에 움직이면은 이게 보면 그 상대적인 배치를 지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시 텍스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는 에러가 사라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뭐 위에서 어디, 기준을 정하는 거죠. 다른 뷰에 상대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고, 얼만큼 떨어뜨릴 것이냐, 여백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미지 뷰 데모라는 건 완성이 됐고,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 여기 코드를 이제 완성할 차례인데요. 이렇게 하시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됐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화면을 이제 다시 구성을 할게요.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앱이 다시 이제 올라가고요. 화면이 다시 켜집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미지 뷰 버튼 있잖아요. 누를게요. 누르면 화면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 이미지 뷰 그 메인 액티비티요. 액티비티 main.xml에 이미지 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지 출력하는 데까지 했고요. 이미지 뷰, 또 버튼을, 두 번째 버튼, 아이디가 중요합니다. 아이디가 자바 코드랑 연결해서 호출할 때 쓰거든요. 이 아이디가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예, 버튼 2 클릭하면 온클릭, mon클릭 함수로 호출한다는 거고요. 텍스트는 환율계산. 세 번째 버튼, 여기는 비만도 측정. 네 번째 버튼은 체크박스 예제. 다섯 번째는 라디오 버튼 예제. 여섯 번째는 뮤트 던지기. 일곱 번째 버튼은 스크롤 뷰. 이 매치 페어런트라는 건 화면을 꽉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는 가로 사이즈는 꽉 채우고, 하이트, 레이아웃 하이트라는 건, 랩 컨텐트라는 건 필요한 사이즈만큼 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돌려보니까 이런 형태가 됐죠. 첫 번째 버튼은 우리가 클릭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연결을 해놨지만, 아직 나머지 버튼들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예, 연결되지 않았고, 지금 오히려 무조건 지금은 M1 클릭으로 다 가게 돼 있는데, 자바 코드에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에 보면 이 M1 클릭으로 호출하면 무조건 지금은 이미지 뷰 데모로 가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버튼 1번, 2번 버튼마다 다른 화면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두 번째 버튼은 환율 계산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하나 만드는데, exchange라는 이름의 액티비티를 만들 거예요. 자, 만들 때 왼쪽에 목록에서 자바 바로 밑에 com.example.ex01 있죠? 거기서 new, 자, 클래스를 만들지 마세요. 자, 클래스 만들고, 왜냐하면 지금 클래스하고 XML이 한 세트인데 따로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또 번거롭잖아요. 한꺼번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new 밑에 보면 약간 중간에서 밑에 쪽에 보면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거기 액티비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empty 액티비티, 그러니까 비어있는 화면 선택할, 액티비티는 화면이라고 그랬죠. 선택을 하고, 거기다가 아까 그 이름 exchange라고 하시고, 레이아웃 이름은 제가 원래 이제 액티비티 언더바로 시작을 하는 걸 여기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짧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짧게 exchange까지만 할게요. 액티비티 네임은 exchange, 레이아웃 네임 소문자 exchange. 이 레이아웃 이름에는 이게 규칙이 하나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res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는 애들은 대문자 쓰면 안 돼요. 다 소문자로 써야 되고 특수문자도 아무거나 안 되고 언더바나 이런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소문자로 적은 겁니다. finish. 그러면 만들어지고 있죠. exchange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기본 코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기 app compat activity라는 기본 이 액티비티 부모 클래스죠. 이거를 상속받은 것이고 이 onCreate이라는 게 이 안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가 지금 오버라이드가 된 거예요. 이게 시작 메소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set content view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화면으로 쓰겠다는 뜻인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대문자 r이라는 게 리소스를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리소스를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 R의 레이아웃에 그 안에 보면 exchange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럼 exchange에서 F3 눌러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여기 레이아웃 이게 XML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코드와 XML을 합쳐서 빌드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기본 레이아웃에 보시면 이렇게 constraint 레이아웃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이 XML로 되어 있고요. 이 레이아웃은 상대적인 화면 배치를 해요. 다른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위젯이라고 하는데요. 화면 구성 요소를 안드로이드에서는 위젯이라고 합니다. 또는 뷰라고도 합니다. 뷰. 화면 구성 요소 위젯이라고 하고 또 뷰라고도 하고요. 화면 배치를 할 때 안드로이드는 이 자바 계열의 자바에서 좀 자바 기술을 쓰다 보니까 자바에서도 보면 어때요? 보더 레이아웃, 플로우 레이아웃 이런 거 기억나세요? 화면을 5개로 쪼개서 영역 쪼개서 만들었던 보더 레이아웃, 또 플로우 레이아웃은 순서대로 배치했던 거. 그거랑 비슷해요, 배치 방법이.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상대적인 배치, 특정한 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리니어 레이아웃은 순서대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 화면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 exchange 레이아웃 보면 제가 여기 해놨는데 exchange.xml에 보면 레이아웃을 좀 바꿀게요. 왜냐면 이 constraint 레이아웃 쓰면은 배치가 편하긴 한데 매번 또 할 때마다 약간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또 통일된 화면이 안 나오고 해서 설명드릴 때는 그냥 리니어가 좀 쉽더라고요. 리니어로 바꿔서 하겠고요. 여기다가 이 edit 텍스트가 텍스트 입력 상자예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뷰고요. 그리고 버튼 눌렀습니다. 환율 계산 버튼 누르면 결과가 여기 출력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고, 여기도 방향이 가로 방향이 있고 세로 방향이 있는데 세로 방향으로 바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 또 버튼, 텍스트 뷰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디자인으로 가서 이 왼쪽에 보면 여기가 화면이고, 약간 좀 내리시죠. 이렇게 화면을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정리했고요. 왼쪽에 보면 이 컴포넌트 추리에 보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나오잖아요. 우클릭하고 여기를 컨버트 뷰를 바꾸자는 얘기죠. 바꿔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꿀게요. 어플라이 그러면 레이아웃이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들어가 보면 바뀌었죠. 자,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배치를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배치가 돼요. 그러면 한 줄에 밖에 몇 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바꾸도록 하겠는데요. 자, 레이아웃 여기서 이 속성에 보면은,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아무것도 없으면 가로 배치거든요. 여기를 버티컬로 바꿀게요. 세로 배치로.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에 가보면 이게 생겼죠. 여기 가서 직접 좀 익숙해지시면
여기서 직접 이렇게 쳐도 됩니다. 네,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여기서 바로 그냥 코딩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에디 텍스트, 그게 두 번째 보면 텍스트가 있어요. 이 팔레트에 보면 처음에 커먼, 이게 아닌데 여기 보면 커먼이 있고요. 커먼이 일반적인 가장 많이 쓰는 뷰들, 두 번째가 텍스트 입력 관련된 것들, 버튼 관련된 뷰들, 또 기타 위젯들, 특별한 위젯들, 뭐 이미지 뷰라든지 화면 레이아웃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리니어 레이아웃 나오죠, 여기. 또 컨테이너는 다른 뷰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누르고 플레인 텍스트 누른 다음에 한번 뷰에다가 딱 누르면은, 잠깐만요. 끌어와야 되죠. 끌어옵니다. 예, 끌어오면 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커먼에 가서 버튼을 또 끌어오면 버튼이 배치가 되고, 또 커먼에 텍스트 뷰가 있죠. 텍스트 뷰를 또 끌어와요. 예, 이런 식으로 끌어오게 되면 지금 배치가 됐어요. 보시면 에디 텍스트가 돼 있고 버튼이 있고 텍스트 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디, 코드에서 참조를 해야 되니까 아이디를 붙였어요. 달러. 여기 에디 텍스트에서, 여기가 힌트라는 건 처음에 회색으로 글씨가 보이다가 터치하면 사라져요. 인풋 타입에는 이제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타입이죠.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거든요. 전화번호, 또 자동 완성 텍스트, 비밀 숫자인데 비밀번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버튼, 이 아이디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코드에서 아이디를 그대로 참조해요. 또 txt result. 네, 이렇게 해서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럼 화면 배치가 됐으면 이제 코드 작성을 할 텐데요. 익스체인지 클래스에 가서, 자, 이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화면에 정의한 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전역 변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역 변수로 만들어야 여러 뷰에서, 여러 메서드에서 참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들 때는 태그 이름이 결국 그 클래스 자료형이에요. 그리고 아이디 있죠. 아이디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덜 헷갈립니다. 해놓고 이 onCreate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뷰를 생성해서 연결하는 코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r.id. 여기 id 있죠? 이거랑 아까 XML에 작성했던 id가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 find view by id, 이 메서드가 XML에 선언한 id를 찾아서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코드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벤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버튼을 눌렀을 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에다가 이런 식으로 set on click listener라는 걸 만들어요. 이벤트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onClick이라는 함수에다가 안에 이런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뷰에서 getText 하면 edit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꺼내 가지고 그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서 출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코드에서 보시는데요. 익스체인지 자바 클래스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객체를 선언하는 겁니다. 위젯 전역 변수로 만드는 게 좋아요. 선언해놔요. 네, 이렇게 위젯 변수를 만들고 여기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다시 변수 선언했고, 이게 이제 여기가 이 자바 코드랑 화면이랑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 클래스에서는 어떤 화면을 쓸 것인지 지정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아까 XML 화면에서 지정한 뷰하고 현재 자바 코드랑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코드가 필요합니다. find view by id가 $인 태그. 이게 이제 find view by id가 리턴 타입이 이게 뷰예요, 뷰. 자, 다시. 자, 여기서 find view by id 눌러보니까 리턴 타입이 뭐로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제 t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네릭이에요. 뷰예요, 뷰. 뷰를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뷰라고 보시면 돼요. find view by id라는 메서드는 뷰를 리턴하거든요. 근데 이 좌변에 이게 상속 관계를 보면 뷰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지금 뭐 버튼, 에디트 텍스트, 텍스트 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상속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형변환을 꼭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 자, 이제 이벤트. 자, 버튼 점 set on까지 치면은 사용 가능한 이벤트가 쭉 나와요. 근데 우리는 클릭을 해야 되니까 set on 클릭 찾아서 엔터를 칩니다. 그럼 set on 클릭 리스너까지 나오죠. 거기서 new하고 한 칸 띈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서 view.on 클릭 리스너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엔터 하면 여기까지 코드가 작성되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버튼 점 set on 하면 set on 클릭 리스너가 나옵니다. 이게 좀 가려지는데 자꾸. 자, set on 클릭 리스너가 있죠. 엔터 하고 new 한 칸 띄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view.on 클릭 리스너라는 게 나와요. 이거를 한번 또 클릭하면 기본 코드가 완성됩니다. 자, 여기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에디트 텍스트에서 이게 텍스트인데 못하네요. 텍스트를 뽑아서 그거를 한 번 더 투스트링으로 또 바꿔줘야 스트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링이니까 숫자로 바꾸려면 integer.parseInt에다 집어넣어서 숫자로 가져온 다음에 일단 뭐 1달러에 11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곱하는 거죠. 계산하고 이거를 텍스트 뷰에 set 텍스트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돌려보겠는데요. 지금 빌드를 하고 있고 앱을 올리고 있고요. 네, 지금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환율 계산 누르게 되면 이걸 해야죠. 참,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 지금 무조건 지금은 이미지 뷰 데모로 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이 뷰가 버튼 1과 버튼 2가 다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버튼 눌렀을 때 이 view.get id 하면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1이면 이미지 뷰 데모로 가고 브레이크를 꼭 넣어야 됩니다. 버튼 2면 exchange로 가라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start activity. 이게 이제 화면 전환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패키지 컨텍스트 콜론은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new intent 하고 this 하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 뷰 데모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붙어요. 페이지 컨텍스트란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저건 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건 치는 게 아니고 this만 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치셨으면 이제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이 화면을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눌렀을 때는 이미지로 가고 두 번째 눌렀을 때 환율 계산으로 갑니다. 자, 여기로 왔는데 그럼 첫 번째 에디트 화면 눌러서 뭐 숫자 입력해 볼게요. 키보드 걸러왔죠. 예를 들어서 뭐 $500다. 키보드 직접 쳐도 되고요. 계산 누르니까 밑에 쪽에
$500는 55,000, 55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넣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죠. 왜냐면 아무 값도 넣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아래쪽 화면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 로그 캣이라는 데를 보셔야 돼요. 자, 로그 캣이라는 데를 눌러서 이게 계속 여러 개 올라오니까 휴지통 아이콘 눌러서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서 일단 보시죠. 환율 계산 누르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환율 계산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에러가 났거든요. 이게 런에서 볼까요? 런에서 보는 게 좋겠네요. 런. 자, 런에서 보니까 이런 에러가 표시가 돼요. 여기 이 디버깅하는 요령을 보시면 파란색 있죠. 먼저 여기 메시지를 읽어보시고 인풋 스트링에 빈 스트링이 들어와서 숫자 포맷으로 형식이 안 바뀐다. 그리고 여기가 에러라는 얘기입니다. 익스체인지 점 자바 눌러보면,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입력된 게 없거든요. 빈 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 코드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AD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가져와서 토스트링으로 바꾼 거 이거죠. 여기 값이 빈 값이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으면 스트링 비교할 때는 equals를 써야죠. 자바에서. 그러면 이 토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잠깐 화면에 떴다가 바로 사라지는 임시 메시지라고 메시지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스트 메이크 텍스트하고 여기 이제 컨텍스트 콜론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재 컨텍스트라는 건 현재 화면이에요. 현재 화면에서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이게 랭스 롱이 있고 숏이 있는데, 한 롱하게 되면 시간이 한 좀 약간 2-3초 정도 되고, 숏하게 되면 1-2초 정도가 돼요. 시간 조절은 안 되고요. 기본 값이고요. 그래서 화면에 표시가 되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누르게 되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가 떴죠. 뜨고 사라지죠.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이 위치하고 시간이나 이런 거는 고정 스타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진행이 안 되죠. 숫자 입력하세요 나오고 있죠. 이게 토스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1500 키보드로 입력해도 돼요. 확인, 계산하면 금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버튼을 연결할 텐데요. BMI 액티비티라는 액티비티를 만들겠습니다. com.example.ex01 패키지에서 new 액티비티, 액티비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empty 액티비티, 기본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empty 액티비티에다가 이름을 주시고 BMI 액티비티, 그리고 레이아웃 네임은 제가 짧게 액티비티 언더바는 빼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BMI 하고 피니시 하면, 자, 지금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 파일을 수정을 하게 돼요. 먼저 BMI 액티비티가 생겼죠. 그리고 r.layout.bmi F3 눌러보면은 XML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일이 수정이 돼요. APP 바로 밑에 보면 매니페스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있죠. 거기가 이렇게 또 작성이 돼요. 거기서 뭐가 지금 작성이 됐냐면 바로 이 부분이 작성이 됐죠. 그래서 클래스하고 XML하고 따로따로 만드시면 여기도 직접 수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빠지면 또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액티비티로 해서 만들면 이 세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다 해주니까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액티비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BMI 액티비티에서 사용할 화면을 정의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리니어로 바꿨고, 여기 이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 에디 텍스트, 또 나이, 변수명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dit name, edit age, edit height, 신장, 키, edit weight 하고 체중,
한 다음에 버튼 1 누르면 계산이 이루어지고 그 계산 결과 값을 여기다가 찍어 주도록 할게요. txt 리절트에다가요. 예, 코드를 보시면은 메인 액티비티에서 먼저 버튼 3를 연결해야 됩니다. 버튼 3 클릭하면 BMI 액티비티로 가게 해야 되고요. BMI 액티비티에서는 네, 자, 우리 화면에 사용했던 뷰들을 쭉 선언해야죠. 아까 보시면 네, 뷰를 보시면 뷰가 이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름, 나이, 변수명이 중요합니다. 신장, 체중, 계산 버튼, 여기가 결과를 출력할 텍스트. 네, 그렇게 해서 코드에서 먼저 얘네들을 이 뷰들을 이렇게 쭉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언할 때 태그의 자료형과 변수명을 맞춰 놓는 게 편하실 거예요. 맞춰 놓고 두 번째 onCreate에서 이거를 위젯을 쭉 불러오는 링크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XML에 있는 변수명하고 지금 여기 이 코드가 없으면 얘네들이 다 널입니다. 실행이 안 되니까 XML에 있는 리소스를 연결시키는 작업들 해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온클릭이 실행되죠. 이게 킬로그램. 입력값에서 이게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더블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키, 신장은 이게 미터 단위로 돼야 되기 때문에 100으로 나눴어요. 보통 이제 센티미터로 입력하니까요. 그래서 이 BMI 값은 킬로그램을 이 하이트의 제곱으로 합니다. 신장, 미터 단위 신장 제곱으로 해서 이게 나오게 되면 그럼 이 값이 뭐가 들어가네요. 자, 그 값이 이제 18.5보다 작으면 저체중, 이 공식입니다. 이건 18.5 이상 23 미만, 또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30 미만, 3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이 표시가 되고요. 이거를 찍어준 거죠. 하고 텍스트에다가 바로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BMI 값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지금 BMI 값이 안 나왔는데, 자, 님의 체중은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 n하고 BMI 값도 한번 찍어보죠. 더하기 BMI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주면 BMI까지 찍히게 되겠네요. 네, 항상 코드가 바뀌면 에뮬레이터에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다시 실행을 해줘야 올라갑니다. 네,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럼 비만도 측정. 자, 이름. 지금은 이제 그 영문 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언어 설정하면 한글도 쓸 수가 있어요. 자, 나이, 신장. 지금 신장하고 체중이 중요하죠. 신장, 체중. 자, 이렇게 하고 계산하니까 BMI 값도 출력이 되고 있죠. 정상입니다. BMI 값. 또 좀 저체중 한번 해보게요. 네, 저체중입니다. 또 80 좀 큰 값은 넣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에 따라서 BMI가 계산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현재 화면에다가 바로 이렇게 답을 출력시켰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입력하고 나서 계산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서 거기다가 한번 결과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에서 결과 화면으로 넘어갈 때 이런 이름, 나이, 키, 체중 이런 값들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과 화면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를 일단 막으시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찍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화면으로 넘겨서 출력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화면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BMI Result Activity라고 할게요. 역시 여기도 클래스랑 XML이랑 두 개가 세트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BMI Result Activity 추가할게요. 패키지에서
new activity, empty activity. 예, 이름을 BMI result activity라고 하고, 레이아웃 네임은 activity 언더바를 뺀 짧게 BMI 언더바 result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가 만들어지고 또 XML도 만들어졌고요. 또 매니페스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에 보면 여기가 또 만들어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작업을 한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먼저 화면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항상 화면을 먼저 만드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다가 어떤 뷰를 배치할지 쭉 배치를 해놓고 그걸 코딩하고 연결하면 좋습니다. 자, BMI 리절트에서 이런 식으로 할 텐데요. BMI 리절트에서 이번에도 뷰를 바꾸죠. 레이아웃으로 바꾸고 텍스트 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꿨고요. 텍스트 뷰를 배치했는데 id는 txt result. 여기 보면 텍스트 컬러에 보면 이 android 컬러, 이게 이제 기본 컬러예요. 컬러는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사이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36 했는데 다양한 단위들이 있죠. 근데 왼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pt, 픽셀 이런 거, 밀리미터 이런 건 절대 값이잖아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게 안드로이드에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작은 장비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5인치짜리 만들고 5인치짜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태블릿에서 돌리면 아주 작게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밀리미터나 PT나 픽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글자 사이즈 할 때는 SP가 좋고요. 그 다음에 뷰의 사이즈를 정할 때는 DP가 좋습니다. DP가 뭔지는 왼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SP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사이즈, 폰트 사이즈 할 때는 SP가 좋습니다. 그래서 36 SP 상대적인 사이즈. 해상도가, 그러니까 그 가로 그 화면 사이즈가, 디바이스의 화면 사이즈가 크면은 글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고, 디바이스가 작으면 작게 보이고, 이런 거거든요. 반응형 웹하고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자, 이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 화면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요, 계산하는 화면 따로, 넘기는 화면, 넘겨서 이제 출력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예,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는 이렇게 intent, 여기 보시면 intent.put extra 이 명령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변수와 값을 담아서 전송을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받는 화면에서 그 값을 가져다가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예, 값을 넘기기 위해서 화면 전환을 할 때는 이 intent라는 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요. intent, new intent, 현재 화면.dis, 다음 화면.class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start activity, intent를 집어넣으면 화면이 넘어갑니다. 예. 근데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값을 중간에 넘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put extra라는 메서드에다가 값을 담아서 넘기는데요. 말하자면 이게 이런 게 뭐 외부로 말하면 폼이라고 할 수 있죠. 폼에 감싸서 보내듯이 하는 건데요. 자, 앞에가 변수명 put extra 다음에 처음에 변수명이고 뒤에가 값입니다. 변수명 값, 네임이고 값. 이게 이제 스트링이라는 얘기죠. 나이 숫자니까 인티저로 바꿨고요. 더블형 값이고요. 예, 이렇게 하고 리절트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넘기게 되면 이제 받는 쪽에서 저거를 읽어서 출력하는 코드가 작성이 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낸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값을 put extra로 저장을 해서 보냈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결과를 출력할 텍스트 뷰고요. 선언하고 화면을 생성하는 onCreate 메서드에서 객체를 만들고요. 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값을 읽어올 때는 getInten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앞에서 넘긴 정보를 읽어올 수가 있어요. intent를.
앞에서 우리가 인텐트를 보냈잖아요. 인텐트에서 스타트 액티비티 하면서 화면이 넘어가면서 여기 저장 값들을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그럼 받는 쪽에서 인텐트 정보를 읽어서 이제는 값을 하나씩 꺼냅니다. 스트링 변수는 get string extra 변수명, 또 숫자는 기본값이 들어갑니다. 예, 나이 같은 경우 디폴트 밸류 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디폴트 밸류 제로 이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네임 콜론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더블 엑스트라, 더블형으로 읽어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변수들을 쭉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텍스트 뷰에다가 찍는 겁니다. 예, 그럼 결과를 보시면 지금 나이, 자 나이, 이름, 나이, 신장, 체중이거든요. 계산 누르니까 넘어가서 값을 출력을 시키고 있죠. 다시 백하고 조금씩 값을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누르니까 넘어가서 또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같은 화면에다 결과를 찍을 수도 있고 다른 화면에 넘겨서 출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변수가 좀 많으면 코드가 좀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장을 할 때 따로따로 다 저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넘기지 못했죠. 변수를 따로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클래스, DTO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한꺼번에 감싸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값을 개별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DTO 클래스 객체에다 모아서 전달을 하는 법을 배우겠는데요. 먼저 우리 패키지에 BAMI DTO라는 클래스를 만들겠는데요. 이때 조심하실 사항은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객체 직렬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객체 직렬화가 뭐냐면 그 객체를 메모리에 보면 메모리에는 1바이트 단위로 쭉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럼 그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해서 다른 곳에 전달을 할 때는 객체 직렬화, 이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걸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의 코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작성하시겠는데요. 이거는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아니라 클래스로 만드셔야 돼요. 현재 패키지에서 U 클래스, 자바 클래스 메뉴에 있습니다. 자바 클래스 BMI DTO. 자, 이렇게 시리얼라이저블을 반드시 임플리먼트를 해야 되고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게터 세터 만드는 기능이 또 있었는데 이건 약간 단축키가 틀려서요. 여기서 Alt 키랑 인서트 키를 눌러야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Alt랑 인서트 키를 눌러보면요. 자, 이런 메뉴가 뜨거든요. 거기서 생성자, 게터, 세터, 또 게터와 세터 같이 여기입니다. 게터 앤 세터를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변수를 게터 세터를 만들까요? 물어보거든요. 이거 컨트롤 키 누르고 해도 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개별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하면 범위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OK 하면 게터 세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시리얼라이저블을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BMI 액티비티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직접 개별 값을 감쌌었죠.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이제 그 DTO 객체 한 개만 저장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intent.putExtra를 넘기던 것을 일단 DTO에다가 한꺼번에 다 묶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한 개만, 변수 이름을 DTO라고 해서 한 개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개를 저장해서 넘기게 되면요, 받는 쪽에 가서 이제 여기도 이제 개별 값을 읽어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주석 써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텐트에서 get serializable extra. 이게 중요합니다. DTO 변수 아까 묶었었죠? 그 값을 읽어와서 이걸 타입을 바꾼 다음에 그 DTO에 저장된 값을 꺼내 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보내는 쪽에서는 DTO 클래스, 근데 이 DTO 클래스는 반드시 시리얼라이저블을 임플리먼트를 해야 되고요. 게터 세터 만들어서 이거를 한꺼번에 저장한 다음에 보내는 쪽에서 이렇게 put extra 변수 하나로 저장하면 되고요. 하나만 보내면 되고, 받는 쪽에서는 get serializable extra로 읽어온 다음에 그거를 풀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측정 다시 둘러서 이렇게 하고 계산하니까 넘어가죠. 자,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변수를 한 개만 넘기는지 여러 개를 넘기는지 차이예요.